안녕하세요. 권영호 TV를 운영하는 권영호입니다. 카프로 클럽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타페 DM, DPF 매연 저감장치라는 제목으로 된 질문을 10월 4일날 발견했습니다. 답변을 하긴 해야겠는데 최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냥 열어두고 어느 분이 답변을 하는가 좀 지켜봤습니다. 아직까지 답변 내용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질문하신 분께서는 상당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직 일처리가 좀 덜 끝난 상태지만 우선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늦은 답변이지만 양해 바라면서 오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타페 DM DPF 매연 저감장치라는 제목이에요. 보실까요? 2016년식 더 프라임 차주입니다. DPF가 사망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거 답이 나왔죠. 차 상태는 매연 저감장치 이상 경고등이 떴고요 그랬어요. 이게 떴어요. 그러면 시동을 껐다 켜면 사라지고 또 주행하다 보면 또 경고등이 뜨고 몬스터 게이지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확인하니까 DPF 재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연료 첨가제 DPF 클리너로 수리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또 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배기구의 모습일까. 자, 여기를 보시니까 어때요? 새카맣게 돼 있죠. 아주 매연이 아주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매연 나간 거니까요. 매연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DPF가 사망해서 매연이 나온다 이렇게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매연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매연이 나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DPF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셨는데요. 질문자님, DPF가 자꾸 동작하지 않습니까? 주행하다 보면 경고등이 뜬다. 또 DPF 재생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DPF가 왜 막히냐 이거죠. DPF가 오염이 된다 이거거든요. DPF는 아주 쉽지 않습니까? DPF. 자, 이거는 권인이 뭐였어요? 매연이었잖아요. 매연. 엔진에서 매연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DPF를 클리닝 한다? 아니고요. 매연을 정비하는 거죠. 이 정비. 무엇을 정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갈아야 할 것인가? 이거는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가는 정비가 되면, 매연이 정상이면, 매연이 없으면 DPF가 필요 이상으로 경고등을 띄워줄 일도 없고 DPF 재생 기능이 될 일도 없다. 그런데 클리너로서 한다? 연료 첨가제요. 어떤 걸 넣어서 클리닝이 될 것인가 상상하지 마십시오. DPF 클리너를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클리닝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망설이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DPF 클리닝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짓 같아서 이분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분들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주기적인 클리닝을 할 게 아니라 매연이 안 나가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1번 클리닝을 하죠. DPF 클리닝을 하여 클리닝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매연 없는 정비죠. 매연 없는 정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정비. 이 정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클리닝을 해도 그 효과가 지속이 되는 것이고 운행 중에 DPF 경고등이 뜰 일도 없고요. 또 하나 DPF 재생 기능이 동작할 일도 없다. DPF가 재생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유 낭비죠. 이 경유. 연료가 낭비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해요. 그런데 이 낭비는 왜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지 왜 내 자동차는 연비가 나쁜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DPF는 사망 안 했습니다. 얘는 정상입니다. 결국 정상. DPF 재생 기능도 정상입니다. 정상. 연료 첨가제로 DPF가 막히는 일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DPF 클리너를 통해서 당장은 클리닝을 할 수 있지만 또다시 재탕, 3탕, 4탕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니겠죠. 그러나 심하게 맞겠으면 해야 되겠죠. 결론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커먼 네일, 엔진의 매연 이렇게 올려놓은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 영상을 아직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디젤 자동차의 매연도 올려놨습니다. 왜 매연이 나오는지 이걸 올려놨어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일반 디젤이 디젤 자동차가 먼저 생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개량한 거예요. 2번이 CRDI입니다. 커먼 네일 CRDI 자동차입니다. 결론은 디젤 자동차의 매연이 정비가 되면 커먼 네일 자동차의 매연도 된다. 결론은 일반 디젤 자동차의 매연 정비가 안 되면 커먼 네일 자동차의 매연 정비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정비사분들이 일반 디젤 자동차의 매연 정비를 못 합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CRDI 매연을 잡아달라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따로 일반 디젤 자동차의 매연은 왜 나오는지 올려놨고요. 커먼 네일 자동차의 매연은 왜 나오는지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간혹 이 내용, 이 두 가지의 강의 내용을 가지고 메모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 매연 정비 잘 해갖고 가십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기본 정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연이라고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매연은 왜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우리 지금 산타페 DM 자동차 같은 경우에 1번이 RPM이에요. RPM이 비정상이면 매연이 나와요. 그럼 내 자동차는 지금 현재 대충 어느 정도의 RPM이 나오는데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RPM이 높아도 매연이 나오고 RPM이 낮아도 매연이 나옵니다. 이거를 디젤 자동차를 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RPM 때문에 매연 나온다. 참 난해하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흡입 행정입니다. 흡입. 자동차는요 사행정 기관이에요. 흡입. 그래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공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흡입된 공기를 어떻게 한다? 압축합니다. 압축. 그래서 압축된 공기 속에 뭘 한다? 세 번째가 분사입니다. 연료를 분사시킵니다. 이것이 폭발입니다. 분사시켰을 때 완전연소를 하면 완전연소 그러면 매연이 안 나오겠죠. 매연이 없다. 매연 제로죠. 제로. 그럼 매연 제로가 됐으니까 저 배기구 멀리에 있는 DPF가 막히지 않겠죠. 안 막혀요. 안 막혔으니까 경고등이 뜰 일 없겠죠. 또한 재생 기능도 필요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DPF는 필요 없는 후처리 장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DPF가 모든 자동차의 매연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장치다.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 순진한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아셨죠? 결론은 뭡니까? 흡입이 잘못됐으면 압축이 잘못됐으면 완전연소가 안되고 매연은 나가는 것이고 곧 DPF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배기장치에 있는 DPF를 클리닝한다? 이거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막혀서 차가 안 나갈 정도 되면 청소를 해야 되겠죠. 클리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DPF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에서 선자들이 잘못된 건데 흡입이 잘못돼서 문제, 또 압축이 잘못돼서 문제. 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느라고 제시했던 공식들이 있죠. 아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제 글을 보셨다면 T2라고 하는 압축말 온도 공식입니다. 이 압축말 온도가 비정상이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뿌려도 압축 공기 속에 뿌려도 완전 연소가 안 된다. 완전 연소가 안 되면 매연이 나온다.
그 나가는 매연이 DPF에 퇴적된다. 퇴적된 DPF를 클리닝하기 위해서 경유를 뿌린다. 결론은 경유 낭비. 힘쓰는데 활용한 경유가 아니라 배기 장치를 청소하는데 활용되는 경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파일럿 분사, 파일럿 분사 아셨죠? 분사. 그 다음에 메인 분사, 메인 분사. 그 다음에 포스트 분사,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요. 파일럿 분사는 가열부라고 기능을 합니다. 메인 분사는 글자 그대로 힘을 동력을 얻기 위한 분사가 되는 것이고요. 포스트 분사만 배기관 청소용 분사입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연료 낭비의 과정인 것이죠. 여기다가 SCR 방식을 써서 요소수를 넣는 차도 있죠. 그러니까 요소수가 내 자동차는 많이 쓴다 그러면 내 자동차는 곧 파일럿 분사의 잘못이나 메인 분사의 잘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흡입과 압축 경쟁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매연이 나가고 있고 그 나가는 매연이 DPF를 막고 있고 그 막힌 것을 감지하여 요소수를 뿌리거나 포스트 인젝션을 통해서 경유를 뿌려서 또는 DPF를 청소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DPF 클리너가 별도 필요 없는 것이고 연료차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속에서 DPF가 사망한 건지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증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러면 내 자동차는 매연 정비가 선행돼야 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아서 DPF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구나. 또 그것 때문에 경고등이 자꾸 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보다 신형을 타고 계시는데요. 저는 2011년식 자동차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운행거리가 27만 3,200km를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연은 제로입니다. 왜? 제가 자동차를 특별하게 잘 운행해서 잘 정비해서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보다, 우리 선생님보다도 정비비는 안 들어갑니다. 돈 쓸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차를 고치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돈 안 들어갔습니다. 저요, 매연을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가 냉각수 건드렸고요. 냉각수입니다. 두 번째가 엔진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에요. 두 가지 정비를 했는데 매연이 0%예요.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0% 믿음이 가십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제 자동차의 배기구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차를 보여주니까 이 손으로 문질러 보세요. 뭐로 닦았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동차 배기구에 가서 한번 클리너를 이용해서 닦아보세요. 닦여지는가? 안 닦입니다. 이미 코팅에 의해서 변색이 돼버렸어요. 닦이면 그 자동차는 좋은 차죠. 매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정비를 조금만 해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변색될 정도로 코팅이 된 거는요, 매연 지금 고쳐도요, 배기구는 깨끗하지는 않아요. 다만 매연이 잡힐 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배기구를 원한다면 배기관을 바꾸셔야 되겠죠. 물론 매연 정비를 하고, 매연 정비가 된 상태에서 배기구가 깨끗한 것을 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오염된 배기관 가지고는 매연 정비를 해도 깨끗하게 안 된다. 그 점을 아시고요. 머스트 게이지를 통해서 DPF가 재생되는 걸 확인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경고등만 안 뜨게, 안 그렇습니까? 경고등 안 뜨게 정비를 하시고요. 그 정비를 뭘로 할 것이냐? 첫 번째가 RPM입니다. RPM. 이렇게 RPM이 정상인가 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WTS입니다. 냉각수 온도입니다. 냉각수 온도가 정상인가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냉각수도 정상, RPM도 정상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스캐너를 보면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는요, 냉각수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 RPM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오일이에요. 곧
엔진 오일이 잘못 주입됐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엔진 오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RPM이 비정상일 것이고, 또 하나 냉각수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 연료 분사와 파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잡아주면 된다. 근데 엔진 오일을 저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합성유 쓰는데요, 이렇게 또 시비를 걸으세요, 대부분.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시비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엔진 오일은 그냥 뭐 순제품을 넣으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넣고 있거든요. 또 합성유를 넣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바로 엔진 오일이 영향을 주는 것, 곧 엔진 오일이 들어갔을 때 우리 디젤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HLA라고 합니다. Hydraulic Lash Adjuster입니다. 이것이 잘못 작동을 합니다. 오일 때문에. 그래서 RPM이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HLA가 잘못되면, 비정상 잘못 작동을 하면 파워 밸런스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 파워 밸런스에 영향을 준 것이 곧 연료 분사에 영향을 주고요. 연료 분사가 영향을 받으면 공연비 희박 제어가 됩니다. 공연비 희박 제어가 되면 매연이 나옵니다. 파워 밸런스가 잘 맞으려면 엔진 오일 점도죠. 그 다음에 잘 맞는 점도의 오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냉각수 온도에 의해서 정상 연료 분사량을 해야 되는데 비정상 연료 분사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들었던 공연비 희박 제어를 한다. 공연비 희박 제어는 매연을 양산시킨다. 그러니까 DPF가 달려있든 안 달려있든 매연이 나오는 곳을 잡아주면 DPF는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에 부속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곧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도시 진입을 하려면 모든 자동차가 DPF가 달려야 된다라고 지금 선전하고 있고요. DPF를 다르라고 강제로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책이에요.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슈에서 뭐 여차여차 뭐 하는데요. 제발 우리 자동차 타는 분들이 제 말을 좀 들어서 뭉쳐서 정부에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요. DPF를 장착하는 제도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DPF가 없는 자동차에 DPF를 달아주는 정책으로 약 3조 정도의 돈을 낭비했다. 이것을 저는 강조했어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으면 감사원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은 공평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돈 있는 분들이 사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한테 DPF를 달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씩 지금 낭비하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전에 감사원 분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감사원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분이 서운할지도 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산타페 DM DPF의 매연 저감 장치가 수시로 작동한다. 수시로 작동하는 거는 매연 때문에 그렇다. 자, 경고등이 뜬 것도 DPF가 막혔기 때문에 뜬 것이다. 그럼 경고등도 안 뜨게 한다. 그러면 RPM이 정상이냐, 냉각수 온도가 정상이냐, 곧 RPM에 영향을 주는 엔진 오일의 점도는 맞는 것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다, 잘못됐다. 냉각수 온도가 지금 맞냐, 잘못됐다.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잘못된 것을, 그러면 정비업체 가서 뭘 해달라고 할까요? 내 자동차에 HLA가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오일을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DPF용 엔진 오일 넣었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찾아오세요. 제 홈페이지에 이쪽에 우측에 상단에 홈페이지 주소 있죠? 아니면 왼쪽으로 가면 뭐 나옵니까? 전화번호 나오죠? 이쪽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선생님의 자동차가 매연이 없는 자동차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문의를 하라고 해도 전화를 못 하거나 홈페이지 문의글을 못 남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DPF의 매연 저감 장치는 무용지물의 장치, 곧 얘가 있으나 마나 매연 없는 자동차가 되면 된다. 곧 경고등 뜰 일도 없고 그 다음에 DPF 재생을 통해서 불필요한 연료의 낭비도 필요 없다. 이것을 모두 막을 수 있는 방법 쉽게 알 수 있다. 알려드릴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이 관영호 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타페 DM 이 질문을 하신 분,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신다면 영원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으로 자동차 관리가 한층 획기적이고 돈 안 들어가는 정비 또는 자동차 관리가 될 것이고 자동차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저처럼 55만 킬로까지도 살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이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가 매연이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단을 뭘로 하냐? 스캐너입니다. 스캐너를 가지면 됩니다. 가까운 정비업체에 가셔가지고 스캐너로 엔진오일이 잘못됐는지를 봐달라고 하시고요. 냉각수가 잘못됐는지 봐달라고 하시면 돼요. 고장 코드가 없으니까 정상인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고장 코드는요, 자동차 고치는데 가장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 고장 코드예요. 고장 코드를 가지고 정비한다? 이거는 실수하기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낭패 본다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고장 코드를 찾아서 없으니까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정비사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동차 타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스캐너를 제대로 못 보는 분이라면 이분은 교환사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정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부속을 받고 DPF를 받고 DPF 클리닝을 해보려고 그래. 연료 첨가제를 통해서 DPF가 좀 청소가 잘 되게, 아니 그런 상상 그냥 꿈에서 깨셔야 돼요. 선생님 이제 아셨죠? 제가 드린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발 DPF는 필요없는 장치다. 산타페든 그 외 어떤 자동차든지 간에 그 DPF가 필요 이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다. 매연이라는 것이 나갔다. 그 매연 없는 자동차를 만들면 경고등 안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올려드리면서 커머니티 자동차의 매연 편을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궁금증을 가지고 저를 한번 노크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자동차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 되십시오.